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본격적으로 어떤 강의 막 이거보다는, 이게 2022 교육과정에서 공통수학 1의 맨 마지막 단원으로 행렬이라는 단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나 지금 바뀐 교육과정으로 그 행렬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개정교육과정의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히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 행렬 궁금한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행렬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거고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울 거야 라는 내용을 한번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재 나오고 강의가 나오면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배들 더 이전 교육 과정에선 행렬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실제로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단원이에요. 근데 그 단원이 그냥 통째로 왕창 없어졌다가 이번 교육 과정에 다시 조금 들어와. 자, 그게 뭐냐면 행렬이 뭘까요? 라는 행렬의 뜻. 그리고 행렬을 가지고는 이런 계산할 수 있거든요. 라는 계산이 있어요. 연산이야.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숫자, 그 다음에 문자,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연산의 종류에는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 또는 상수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엔 곱셈.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신 행렬은 덧셈, 뺄셈, 곱셈이라는 말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는데 나눗셈이란 말은 안 해요. 나눗셈 대신에 역행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안 합니다. 역행렬은 안 해. 그러니까 원래는 있는데, 즉 수나 문자에서 행해졌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똑같은 개념의 사칙연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누기에 해당하는 역행렬은 배우지 않고 덧셈, 뺄셈, 곱셈 배우고 그냥 실수배까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눗셈을 안 배우면 좋은 걸까? 네, 엄청 좋습니다. 역행렬이라는 걸 안 배우면요. 즉 배우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이런데 그거 안 하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양이 줄어든 거야. 그리고 실제 행렬의 뜻과 그 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까지는 정말로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간에서는 행렬이 뭘까요? 라고 하는 그 뜻, 내용, 행렬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그 행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더하기, 빼기, 여긴 너무나 쉬워, 정말. 그리고 실수배까지는 쉽고요. 곱셈은 안 하던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계산의 방법이 있겠지? 이제 그 방법에 관한 거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행렬이 도대체 뭘까? 행렬이라고 하는 게 뭘 보고 도대체 행렬이라고 할까?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 수학 말고 다른 교과목에 대한 것들이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국어도 배우고 한문도 배웠어. 여러분들 한문 알죠? 네, 책도 있어요. 막 그 한문 책 가지고 한문도 배우고 실제로 선생님 대학교 갈 때는 그것도 막 시험에서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한문을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단어나 용어나 이런 거에 보면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한자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게 바로 한자야, 한자. 행렬이. 자, 행은 그냥 느낌처럼 선생님이 표현할게. 가로줄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로, 세로가 있을 때 가로줄 개념이다. 열이야, 열. 이거는 뭐야, 그러면? 세로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행렬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한자야, 한자. 그럼 이제 한자를 알고 있으면 행렬의 뜻이 조금 더 머릿속에 확실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용어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행렬이 과연 뭘 행렬이라고 할까? 자, 행렬은요. 우리가 보통 뭔가 여러분들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 같은 거 많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표. 이런 식의 표를 그리고 자, 이게 어떤 한 학급이었다라고 해볼게. 남학생이야? 여학생이야?
자, 남학생, 여학생들을 다시 한번 갈라봤어. 어떻게 했냐면 안경이라고 하자, 안경. 안경을 여긴 쓴 학생이야. 여긴 안경을 안 쓴 학생이야. 그럼 이렇게 네 개로 나눠줄 수 있잖아. 자, 남학생 중에서 요거 안경 착용, 이건 안경 미착용이야. 안경을 안 쓴 학생도 있고 쓴 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요즘엔 어떨까요? 안경 쓴 학생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7명 있다라고 할게요. 안 쓴 학생 23명 있었고요. 자, 여학생도 12명 있었고요. 여기는 30명이라 합시다. 자, 이래서 한 반이 구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이런 모양의 표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림 뭐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행렬은 뭘 보고 행렬이라고 하냐면요. 이와 같은 표인데 얘는 지금 가로줄이 2개고 세로줄이 2개잖아. 그래서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수 또는 문자. 이 수 또는 문자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어. 얘는 정사각형이지. 가로로 2줄, 세로로 2줄. 아까 그러면 아까 우리 행렬 뭐라고 했어요? 행은 가로줄, 열은 세로줄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가로줄. 얘가 두 번째 가로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걸 일행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행이라고 불러. 세로줄로 보면 이게 첫 번째 세로줄, 얘가 두 번째 세로줄. 그러니까 1열, 2열이라고 불러. 합쳐서 행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수 또는 문자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된 상태에서 걔를 괄호로 묶어서 나타낸 모양 또는 꼴, 그걸 행렬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자, 수나 문자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 그런 다음에 그놈을 어떻게 하자고요? 가로로 묶어서 나타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숫자만 빼. 17, 12, 23, 30. 그러면 지금 저 표에 있었던 4개의 숫자를 우리 이렇게 직사각형 꼴로 배열했죠? 그런 다음에 가로로 묶자고. 이렇게 가로로서 묶어서 나타내. 네,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행렬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가로를 쓸 거예요. 그런데 대가로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별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행렬이라고 부를 수 있다. 네, 근데 이렇게 대가로보다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가로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행렬이 뭐라고요? 행렬은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가로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행렬이라고 부른다. 자, 그럴 때 이렇게 가로로 배열되어 있는 두 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얘가 위에 있고 얘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가로줄은 위에서부터 순서를 보면 이게 첫 번째 가로줄이고 두 번째 가로줄이죠. 그래서 요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1행이라고 부르고요. 요놈을 제2행이라고 부릅니다. 뭐 처음 들으니까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없잖아. 그리고 항상 수학의 맨 처음에 시작은요. 뭐를 뭐뭐라 하자, 뭐를 뭐뭐라 하자는 그냥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돼. 알았어.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뭐야 그러면? 요렇게 세로줄. 열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제1열이 되는 거야. 요 놈은 안 쓸게. 제2열이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집합할 때요. 우리 집합에서 대문자 기호 썼잖아. 그리고 여기에 뭔가 뚜렷한 기준하에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나서 이렇게 묶어서 표현했어. 이걸 집합이라고 불렀지. 자,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것들을 뭐라고 불렀죠? 원소라고 불렀죠. 원소. 네, 행렬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각각의 수 또는 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얘네들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성분이라고 부르거나 주로 성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원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집합과 똑같이 원소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안 쓴다가 아니고요. 거의 안 써요. 우리는 주로 성분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행렬을 만들어주고 있는 수 또는 문자 있잖아. 각각의 수나 문자를 뭐라고 부른다? 성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요. 이건 뒤에 가서 이제 할 건데
수나 문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됐잖아요. 몇 번째 가로줄인지 몇 번째 세로줄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 있지. 그런데 그 성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요 놈은 가로줄로 보면 첫 번째 줄에 있고 세로줄로 보면 두 번째에 있어. 아니면 가로줄로 보면 두 번째고 세로줄로 보면 첫 번째에 있어. 이거야. 예. 가로줄로 보면 첫 번째, 세로줄로 보면 두 번째. 얘는 가로줄은 두 번째, 세로줄은 첫 번째. 놓여 있는 위치가 똑같을 수가 없죠. 어딘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 놓여진 위치. 뒤에 가서 이건 다시 설명할게요. 예, 요거 엄청 중요하다. 자, 그럼 다시요. 이제 첫 번째 행렬이 뭐라고요?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가로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행렬이라고 부른다. 그때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르고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르는데 가로줄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야. 제1행, 제2행, 제3행. 가로줄도 왼쪽에서부터야. 세로줄도 왼쪽에서부터야. 제1열, 제2열, 제3열, 제4열과 같은 형태로 몇 번째인지도 중요하다. 반드시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수나 문자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 성분이라고 부르는 표현을 많이 쓸 것이다. 그렇지만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원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지금 우리 이제 행렬의 계속 뜻,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야, 행은 몇 개고 열 몇 개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행렬은 행 몇 개 있고 열 몇 개 있어? 즉 가로줄 몇 개고 세로줄 몇 개 있니? 네. 모양이야. 행렬의 모양. 행, 과, 열의 수가 뭘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행렬의 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 2, 3, 4, 5, 6. 자, 이렇게 됐어요. 행 몇 개입니까? 2개죠? 열은요? 3개죠? 따라서 얘는 2행, 3열의 행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꼴일까? 즉 모양이 뭐야? 란 말이야. 모양이 뭐니? 행은 몇 개고 열은 몇 개야? 행 2개 있고 열은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됐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네? 그 집합 만들면 이름 붙일 때 우리 대문자 쓰잖아요. 행렬도 그래요. 행렬도 대문자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 자, 이름 붙이고 싶어. 그럼 뭐 대문자니까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집합 만들 때 집합 하나 만들어 놓고 대문자 써도 되니까 나는 T라고 만들 거야.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A, B, C 이런 순서로 가듯이 그냥 얘도 그냥 만만한 게 A니까 A부터 그냥 가요. 그래서 요 행렬 A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절대적은 아니야. 선생님 저는 P라고 쓸 겁니다. 괜찮아요. 난 Q라고 쓸 거고요. 괜찮다 이거죠. A, B, C, 뭐 D 써도 되고요. 뭐 P 써도 되고요. Q 써도 되고요. 대문자를 쓴다. 나중에 이거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가까이 것을 성분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성분은 보통 소문자를 쓰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A라고 하는 행렬,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만든 저 A라는 행렬은 행이 2개고 열이 3개니까 2행 3열의 행렬인데 말이 좀 너무 길지 않아? 또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뭔지 알겠죠? 앞에 있는 숫자는 행의 수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열의 수입니다. 2 곱하기 3 행렬. 뭐 이걸 그냥 2 곱하기 3은 2행 3열의 행렬을 말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할까? 어떤 행렬이 있어. 걔는 행의 개수가 m개고 열의 개수가 n개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꼴이야. 행수와 열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뭐 설명하지 않았는데 느낌 팍 오죠? 정사각행렬은 뭘 것 같아요? 우리 행렬이라고 하는 게 수나 문자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는 거야. 직사각형 모양은 가로, 세로, 보통 길이가 달라도 직사각형이지만 똑같아도 직사각형이잖아. 즉 다시 말하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속에 포함되는 거지. 그러면 수나 문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행수와 열수가 똑같다 이거야. 그게 정사각행렬이지. 그러면 정사각행렬은 어떤 꼴로 생겼을까?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행수, 열수가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얘는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차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올 거야. 2차 정사각행렬 이런 표현이 나와. 그건 무슨 말이야? 몇 차라고 하는 말은 정사각행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행수나 열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차란 말은 행도 2개, 열도 2개 있다는 소리야. 2 곱하기 2 행렬이란 뜻인 거죠. 이해됐죠? 만약에 행수와 열수가 다르다면 당연히 걔를 2 곱하기 3 행렬이라든가 1 곱하기 2 행렬이라든가 이렇게 행수, 열수를 정확히 다 따로따로 말해줘야 되지만 행수, 열수가 똑같으면 하나만 말하자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차수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차수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은 여기서만 듣는 게 아니죠. 다항식에서도 차수라는 용어를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다항식에서의 차수는 뭐였어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예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 행렬의 차수는 뭐라고요? 정사각행렬에서 행의 수 또는 열의 수를 뭐라고 부른다? 차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2차 정사각행렬은 수나 문자가 몇 개 있을까? 행렬 속에, 즉 성분이 몇 개 있을까? 4개 있겠죠. 3차 정사각행렬은 몇 개 있을까? 가로줄도 3개, 세로줄도 3개니까 그 속에 수나 문자는 모두 9개가 들어있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정사각행렬은 몇 차 정사각, 몇 차 정사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행렬이라는 건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자, 이런 식으로 배열하고 괄호로 묶어서 나타내면 이걸 행렬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대문자를 사용한다. 영어 알파벳 대문자를 쓰기로 하자. A 또 만들면 B 또 만들면 C 붙이면 되고, 이 행렬을 만드는 수나 문자 이 각각의 것을 뭐라고 부른다? 성분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원소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원소보다는 성분이란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주는 행, 세로주는 열인데 순서가 중요하다. 얘는 첫 번째 행이고 두 번째 행이다. 1행, 2행. 얘는 첫 번째 열, 얘는 두 번째 열이니까 얘는 1열, 얘는 2열이다. 지금처럼 행의 숫자, 열의 숫자가 똑같은 놈을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고 그때 행수 또는 열수를 뭐라고 부른다? 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놈을 보고는 뭐라고 표현해요? 2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 우리가 이제 행렬의 뜻을 하고 나면 연산을 한다라고 했잖아. 행렬의 연산은 거의 모든 문제가 얘예요, 얘. 2차 정사각행렬을 가지고요.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곱셈도 하고, 주로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놈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예를 들 때 2행 3열의 행렬, 즉 2 곱하기 3행렬도 예로 들어드렸지만 그런 놈을 가지고 뭔가를 막 내가 계산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됐어요? 자, 이제 또 이제 계속 지금 처음에는요. 뭐가 뭐고 뭐가 뭐고를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건 조금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면 성분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아까 뭐라 했냐면 이 성분이라고 하는 게 행렬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각각의 수나 문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집합 같은 건 생각해봐. 어떤 집합에, A라는 집합에 예를 들어서 1, 2, 4, 7, 4개의 원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법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뭐 규칙이 정해져 있어? 작은 수 먼저 써라. 큰 수 나중에 써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 집합을 어떤 아이가 2, 4, 7, 1이라고 썼어. 그런데 여기다 대고 얘는 같은 집합 A야 라고 말을 하면 잘못된 거야? 아니죠.
상관없어요. 집합의 원소는 크기 순서대로 적으세요라고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집합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통 적겠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행렬에 어떤 성분 또는 어떤 원소가 몇 행에 들어있고 몇 열에 들어있는 걸 내 맘대로 야, 여기 있던 걸 여기다 적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적고 그러면 될까?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분의 표현 방법은 바로 행수와 열수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그걸 내 맘대로 임의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교과목을 이미 선행을 쭉 한 상태라면 이해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수열을 배운 사람들, 수열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수열을 배운 사람들은 왜 그 첨자 있잖아요. 나타낼 때 A1, A2, A3 이렇게 표현할 때 요 선생님이 첨자라고 부르는 요 1, 2, 3이라고 하는 놈이 몇 번째 수냐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이게 내 맘대로 이걸 바꾸면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행렬의 성분도 그런 거예요. 가로줄과 세로줄에 어디에 있는 놈일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행렬이 있어요. 2차 정사각행렬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2 곱하기 3행렬로 설명할게요. 2, 4, 6, 1, 3, 5. 자, 요렇게 2행 3열에 행렬이 있었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6개의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 요 놈 설명할 거예요, 요 놈. 3이라고 하는 성분은 어디에 들어있는 놈이니 정확히 알려주자고. 그럼 어떻게 알려줘야 돼? 행으로 볼게요. 몇 행에 들어있어요? 2행에 있잖아요. 2행. 열로 볼게요. 1열, 2열, 3열이야. 그러니까 3은 행으로 보면 2행에 들어있고 열로 보면 어디 있어? 2열에 있어. 여기에 있는 성분이라 이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뭘까? 3이라고 하는 성분은 몇 행과 몇 열이 교차하는 곳이냐라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네. 2행 3열의 성분이다. 자, 이것도 이렇게 말로 쓰니까 선생님이 왜 예전 어떤 강의에선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봐도 특별한 말이 없어도 딱 보면 맞아 이러든가 아니면 누가 막 지나가 외국 사람이 지나가 불러 잠깐만요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의사소통은 안 돼. 근데 그 사람 불러다 놓고 이러면 아마 손짓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은 오라고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별히 말이 없어도 수학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모든 걸 기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얘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야 이거 2행 2열의 성분이야. 우리말을 모르는 미국 사람이나 또는 외국 사람한테 맨날 이렇게 말해봐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기호로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마치 좌표 평면에 어떤 점에 좌표를 설명하듯이 앞에 있는 건 뭘까? 행수. 뒤에 있는 건 뭘까? 열수인 거지. 그러면 이게 뭐야? 3이라고 하는 놈은 이 행렬이 결국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몇 열까지 있고 몇 행까지 있고 그거 잘 몰라. 그런데 어쨌든 저 놈은 어디에 있다고? 2행, 2열이 교차되는 곳에 있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네, 요거의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무슨 성분이라고 말하면 될까? 행으로 말하면 몇 행이에요? 1행이죠. 열로 말하면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요. 얘를.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열을 배운 사람 같으면 이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자, 요 행렬의 이름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2, 4, 6, 1, 3, 5 성분들을 다 일일이 보여주지 않고 저걸 한목에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A,
ij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i는 1, 2, j는 1, 2, 3이다. 자, 이겁니다. 딱 보면 느낌 오지요? 그럼 이거 뭘까? 이게 바로 행의 수를 말합니다. j가 열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a라고 하는 행렬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거야. 그냥 스몰 a, ij라고 쓰겠다. 그러면 i는 뭐라고? 행수. j는 뭐라고? 열수야. 행은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i는 1 또는 2라는 거야. 행은 1행이거나 2행이란 소리고 열은 1, 2, 3, 세 개의 열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얘를 요 놈을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2, 4, 6, 1, 3을 하고 알고 있는데 얘처럼 쓰면 어떻게 쓸 수도 있느냐? 저 놈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A, 2는 1행 1열, 4는 1행 2열의 성분, 6은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뭐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거야. 자, 요 놈을 한꺼번에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이 수열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공부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있겠지 뭐. 선생님 저 수열 모르는데 어떡하죠? 여기서 배우고 나중에 수열로 넘어가면 이제 수열은 쉬워지겠지. 수열에 가면 이런 거 하거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하는 표현 방법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봐요. 일행 3열의 성분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한글을 썼잖아. 안 쓰는 방법 뭐라고 하면 될까? 제일 좋은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행렬을 공부한 사람. A, 1, 3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거지. 응? 6이 뭐라고? 일행 3열의 성분이다. 훨씬 깔끔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결국 뭐라고요? 몇 행 몇 열이 교차되는 곳에 있는 거냐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 뭐다? 성분의 표현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대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뭐 이런 항상 새로운 단원이나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을 공부할 때는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 우리 공통수학 1책이 나오면 정석책 딱 구매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읽으세요. 특히 행렬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 그 뜻 나오는 곳은 그냥 읽어. 그러면 계속 약속하는 거야. 뭐를 뭐로 나타내자, 뭐를 뭐로 나타내자, 뭐를 뭐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야만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좀 잘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그냥 우리 한번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성분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런 거를 보고서 문제를 한번 직접 내가 한번 행렬을 구해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얘야. aij를 이렇게 구하래. 2i 플러스 j 마이너스 3으로 구하세요. 대신 i는요 1, 2, j도요 1, 2.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행수라고 했죠. 행이 2개 있다는 소리고요. 열도 뭐예요? 열도 2개 있다는 소린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분은 몇 개 구해지는 거예요? 4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2차 정사각행렬이 되는 겁니다. 여기 A라고 했으니까 그 행렬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지 A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놈이 A11, 여기가 A12, 여기는 A21, 여기는 A22 요거지. 그러니까 그걸 4번 구해야 돼. A11도 구해야 되고 A12도 구해야 되고 A21도 구해야 되고 A22도 구해보자 이거야.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돼. i에다가 j에다가 모두 1 집어넣어. 1, 1은 1, 1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2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얘는 1 집어넣고 2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2 더하기 2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 1은요. 여기다는 2를 넣고 1 넣는 거야. 그러니까 4 플러스 1 빼기 3이 되는 거고 요건 4 플러스 2 빼기 3이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얼마야? 0이고요. 1이고요. 2고요. 3이네요. 자, 따라서 일행 1열의 성분은 뭐라고? 0이고요.
일행 2열의 성분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행 1열의 성분이 이거잖아. 2행 1열의 성분은 2고요. 그 다음에 2행 2열의 성분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분을 구하는 일종의 관계식 같은 걸 하나 보여주면 나는 여기다가 i와 j 자리에다가 1과 2를 대입하면서 4개의 성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 정사각행렬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내용 하나만 더 볼게요. 행렬은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행렬은 뭐 어려운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행렬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행렬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건지 또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그리고 어차피 수학이라고 하는 건 어느 단원에서든지 계산을 할 겁니다.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즉 연산의 방법이 뭔지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역행렬이라고 하는 걸 배우지 않다 보니까 복잡한 계산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약간 곱셈에 가면 똑같은 곱셈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수나 문자와 차이가 생기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비슷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행렬의 곱셈은 함수에서 합성을 할 때와 비슷하게 교환법칙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수나 문자는 곱하기를 하거나 할 때 당연히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함수를 가지고 합성하면 교환법칙 안 되듯이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주의할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바로 상등입니다. 서로 같다. 그럼 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혹시 집합 공부했습니까? 네, 집합에도 상등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요. 아마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에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상등은 복소수의 상등일 것 같아요. 복소수의 상등. 복소수의 상등이 뭐죠? 어떤 복소수 두 개가 있었을 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 또는 복소수가 같다란 말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은 거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상등이 바로 뭐냐면 집합의 상등이야. 집합에서 상등을 배우고 함수에서도 상등을 배우고 즉 서로 같다. F라고 하는 함수하고 G라고 하는 함수가 서로 같다. A라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같다의 개념인 상등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행렬도 그렇습니다. 행렬의 상등, 즉 두 행렬이 서로 같다. 이것도 한자야. 서로상 같을 등이거든. 서로 같다. 집합이나 함수를 공부한 사람들은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집합에서의 상등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있었지.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두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요, 같은 꼴이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서로 똑같다 이거야. 얘랑 얘가 서로 같은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렬은요, 2 곱하기 3행렬이에요. 그런데 B라고 하는 행렬은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행렬이에요. 그럼 둘은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같은 꼴이라고 하는 건 행의 수는 행의 수대로 같아야 되고 열의 수는 열의 수대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얘와 얘가 서로 같으려면 얘가 2 곱하기 3행렬이면 이놈도 2 곱하기 3행렬이어야 된다 이거야. 얘는 2 곱하기 3행렬인데 이건 1 곱하기 2행렬인데 같을 수 있냐고. 없다 이거죠. 됐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꼴이니까 두 놈을 그냥 이렇게 포개놓자고. 이렇게 포개놔. 예를 들어서 2차 정사각행렬이 두 개 있었다면 그 두 행렬을 포개놔. 그러면 같은 위치에 오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1행 1열의 성분, 1행 2열의 성분, 2행 1열, 2행 2열 이런 식으로 성분 각각 있을 거 아니야. 그 놈이 다 똑같은 거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대응하는 성분이 각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행렬. 행렬은요, 같은 꼴인데 이 꼴은 무한가지잖아?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었어. 2차 정사각이야. 그래서 A11, A12, A21, A22 요게 행렬 A. B라고 하는 행렬이 있어. B11, B12, B21, B22. 자, 요거에 대하여 두 행렬이 서로 똑같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서로 같다. 이건 무슨 말이니? 그러면 딱 보자는 거지. 야, 이거 뭐 같은 모양이니? 같은 모양이네. 즉, 다시 말해서 포개 놓을 수 있을까? 포개 놓을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같은 자리에 오는 애가 있잖아? 얘가 일행 일렬이잖아. 요 같은 자리에 있는 놈끼리 같아야 된다 이거야. 즉, A11은 B11과 똑같아야 되고, A12는 B12와 똑같아야 되고, 세 개가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 그러면 안 돼. 다 같은 거야. A21은 B21과 같아야 되고, A2는 B2와 같아. 이러면 두 행렬이 뭐하다?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복소수의 상등 배우면 그 복소수의 상등 이용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 푸는 것처럼 앞으로 이 행렬의 상등이라고 하는 내용, 두 행렬이 서로 같으면 대응하는 성분 같은 자리에 있는 거지.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이 모두 다 똑같다. 서로. 첫 번째 놈은 첫 번째 놈끼리, 두 번째 놈은 두 번째 놈끼리, 세 번째 놈은 세 번째끼리, 네 번째는 네 번째끼리 모두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수학적인 식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식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막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4개의 식이 생겼겠지, 또는 뭐 2개나 3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 풀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렬은 단원이 2개라고 생각해봐. 별거 없지만. 첫 번째가 뭐야? 행렬의 뜻이야. 여기까지 행렬의 뜻이야. 행렬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행렬의 연산이에요. 그럼 행렬의 연산은 이제 이와 같은 행렬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실수배까지 포함해서 4가지 계산을 할 겁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요 중에 덧셈, 뺄셈 너무 쉬워. 실수배도 너무 쉬워. 곱셈은 지금까지 못 보던 건데 그렇지만 요령을 알려줘.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배우게 되는 행렬의 연산은 방금 전에 말했던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그 이제 연산에 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이럴 거 필요 없어요. 왜? 그냥 딱 들으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고, 곱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몇 개 예를 선생님이 보여드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도 행렬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를 처음에는 이제 용어니까 여러 번 읽어가면서 좀 익숙해지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행렬의 연산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